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풀이 64회차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33번부터 50번까지 문제 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3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3번. 다음 규칙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맞는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한성사범학교 규칙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사범학교라는 게 나오고 여기 과목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범이라고 하는 거는 소학교 선생님 만드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그 시점하고 맞물려져 있는데 한성사범학교라고 하는 거는 교육입국조서라는 게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895년 이후에 그 교육입국조서라는 게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학교를 만들려면 학교에서 운영을 하려면 선생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범학교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발표된 이후에 이 학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생긴 거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길모어 등이 유경공원의 교사로 초빙이 되었다. 이거 초기 개화 정책의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데 유경공원은 여기서 이 길모어나 헐버트 같은 외국인들 초청해가지고 외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지리도 가르치고 했었었는데 이거는 1886년에 만들어진 학교가 되겠고요. 지금의 정동 일대에 고종이 세웠던 학교입니다. 요거는 사범학교 이거 만들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후가 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동문학을 세워서 통역관을 양성을 하였다. 이런 거 왜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외국하고 교역을 맺으면서 이제 문호를 개방을 하면서 외국인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니까 미국이랑 조약 맺고 프랑스랑 조약 맺고 막 이런 거를 줄줄이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영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82년도에 미국이랑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 82년 이후부터 통역사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동문학이라고 하는 데는 1883년도에 세워지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거의 이전이겠죠. 이전이에요. 이승훈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오산학교를 세웠다. 네, 오산학교나 대성학교라고 하는 거는 을사늑약이 발표가 되고 나서 우리가 민족교육을 위해서 세웠던 학교입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한성사범학교가 언제 문을 열었는지 왜 만들게 됐는지 시기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면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4번에 원산학사를 세우는 거는 우리가 개항을 하고 나서 이 원산 쪽에서 처음으로 이제 관민이 협업을 해서 근대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원산학사거든요. 요것도 1883년도의 일이에요. 요거 좀 초창기 일이고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고 나서 이거 만든 거니까 순서가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이 이거예요. 이거 뒤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34번 보겠습니다.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대한 일본인의 약탈 행위를 보도한 이 신문의 기사. 보도 내용을 접한 헐버트가 사건 현장을 방문을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목격자 의견을 청취했대. 일본에 이런 행위가 알려진 것은 양기탁과 베델이 창간한 이 신문 덕분이다. 이거는 대한매일신보라고 있었죠. 베델이 나오면은 대한매일신보라고 보시면 되고 옳은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상업 광고를 처음으로 실은 거는 대한매일신보가 아니라 이거는 방문국에서 나왔던 한성주보라고 있어요. 여기서 처음 실린 거고요.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이 된 거는 만세보라고 있었습니다. 만세보. 국제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죠. 여기다 이제 홍보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많이 지지해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양기탁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게재하는 거는 이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었죠. 1936년도의 일이고요.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순한문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순보라고 하는데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었던 한성순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설명 맞는 거 대한매일신보는 3번 찾아주면 되겠네요. 대한매일신보 문제는 신문 문제 나올 때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특징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35번. 밑줄군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는가? 누가 봐도 지금 안중근이 나오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일본은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포츠머스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되자 포츠머스 조약으로 이 전쟁이 종결이 됐대요. 네, 이 전쟁은 러일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여기서 이거는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랑 가스라테프트 밀약 맺었습니다. 이것도 전쟁 중에 있었던 거고요. 메가타를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초빙하는 거. 이것도 이 전쟁 중에 있었던 거예요.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되니까 우리한테 협약을 강요를 해서 외국인 재정 고문을 2개 이 제도로 바꿔버렸고 그래서 메가타라는 일본인이 들어오죠. 이 사람이 나중에 화폐 정리 사업 같은 거 하는 거고요. 맞는 얘기고 대한제국이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을 박탈당하는 거는 러일 전쟁 중에 벌어졌던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이제 우리의 팔다리를 완전히 자르는 마지막 단계였어요. 요게 1909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 아니라 뒤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4번이 답이고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에 제공하는 한일 의정서가 강요되었다.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의정서가 강요가 되어서 이걸 체결을 해서 빼앗긴 땅이 지금의 그 용산 일대예요. 그 용산에다가 미군 기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용산 일대에 원래는 일본인들이 먼저 군부대를 설치를 했었다는 얘기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러일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묶어서 요런 일들이 러일 전쟁 중에 있었구나라는 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입니다. 36번 한번 보겠습니다. 36번. 다음 규정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임시토지조사국의 조사 규정,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조선 총독부의 토지조사 사업은 대표적인 1910년대에 있었던 무단통치 시기의 일입니다. 자, 무단통치 시기에 있었던 거 회사령 바로 답 나오죠. 무슨 령, 무슨 령, 무슨 령, 무슨 령. 우리 뭐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시대가 무단통치 시대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원산 총파업이 일어나는 거 1929년이잖아요. 아니죠.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는 거 1938년의 일입니다. 이제 중일전쟁 터지고 나서 그 뒤부터 이런 거 하니까 민족 말살 통치 시기고요. 조선 노동공제회가 조직되었다. 이렇게 노동, 무슨 노동자니 인권이니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뭔가가 조직되고 큰 게 만들어진다. 이거 대체로 1920년대 일입니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공포되었다. 이건 1941년인데 이제 전쟁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름 되게 긴 보호감찰령, 구금령, 징용, 징병 이런 거 전부 이제 민족 말살 통치 시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1910년대 거는 1번밖에 없네요.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37번 올라갈게요. 37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중대회 개최 모의로 지도부 대거 체포, 허헌, 홍명희 등 요거의 지도부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전국적인 시위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뭔가 지금 지원을 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대요. 사건의 진상 보고를 위해서 요 사건이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면서 진상 보고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이 단체는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신간회. 자, 신간회의 설명으로 옳은 거. 암태도 소작쟁이를 지원하였다. 암태도 소작쟁이는 신간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없겠죠. 요거 아니에요. 민족협동전선으로 결성되었다. 요게 신간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절대로 타협을 못할 것 같았었던 성격이 다른 그 독립운동 집단들이 서로 모여서 협동전선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신간회의 가장 큰 의미이자 특징으로 보고 있어요. 2번으로 답 찾아주시고 부민관 폭파 사건 주도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한애국청년당이라는 데서 하는 건데 굳이 외우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4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하였다. 이거 의열단에 대한 얘기죠. 김원봉이 이끌었었던.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관행을 하는 거는 방정환을 주축으로 해서 천도교 소년회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신간회에 대한 활동으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38번 볼게요.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주도로 시작됐었던 이 운동의 선전 행렬이야. 이 운동은 조선 사람 조선의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지만 뭐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우리 거 쓰자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우리 물산 장려 운동이고요. 1920년대에 있었던 겁니다. 자, 물산 장려 운동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통간부의 탄압과 방해로 중단되었다는 지금 뭔가 미묘하게 말이 안 돼요. 통간부라고 하는 건 이제 없어요. 일제강점기가 되면 총독부가 있죠. 아닙니다. 이거는 조선 관세령 폐지를 계기로 확산되었다. 2번이 답이네요. 관세, 세금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이제 뭔가 일본의 물품이나 자본이 막 들어올 것 같으니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들이 액션이 취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2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오답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국중앙총상회가 설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황국중앙총상회, 황국, 제국 이런 식으로 황이나 제자라는 글자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대한제국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1898년도에 만들어진 게 많아요. 신문이든 단체건. 이렇게 암기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시기가 전혀 맞지 않죠?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이 설립되는 영향을 끼친 거는 요거랑 관련이 없고요. 이거 한참 시기를 좀 앞으로 돌려서 대한제국 시기 초반에 고종이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은행이에요.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분을 받았던 거는 1929년에 있었던 그 원산 노동 총파업 때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물산 장려 운동에 해당하는 걸로 2번이랑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39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 자료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일제의 전시동원 체제가 강화된 시기, 민족 말살 통치 시기죠.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전쟁이 일어난 뒤의 시기 일입니다. 태평양 전쟁이라고 시기가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무슨 피고라고 나와 있는 판결문에 자식이 징용되거나 근로 보국대에 가지 않도록 뭔가 우리나라 사람 뽑아가지고 계속 군대 보내고 노동하러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학생.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 만들어지고 나서 생기는 법안이에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이거 일제강점기랑 관련이 없습니다. 몸빼 착용을 권장하는 애국반의 반장. 이거는 볼 수 있겠죠. 이 몸빼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 여성들까지 포함해서 이 노동으로 끌고 나가면서 징용을 하면서 포탄 만들고 하는 위험한 군수물자 공사장에도 여자들을 보내거든요. 일하기 불편하니까 치마를 가운데를 이렇게 바지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묶은 다음에 허리에 고무줄을 채워가지고 입는 우리가 몸빼바지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이 민족 말살 통치의 일부로 우리를 노동자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국은 우리 애국이 아니라 일본에 애국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찾아주시면 되고 경부선 철도 개토식 나오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되고 나서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겠죠? 아니고 형평사 창립 이거는 백정의 그런 신분 차별에 대한 거를 진짜로 철폐를 하자라는 걸로 1920년대에 진주에서 생겼었던 거죠. 이거 아니고 헌병경찰 나오는 거는 1910년대니까 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40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키는데 앞장선 땡땡땡. 사진 힌트가 나와 있기는 하고 이 호도 나와 있는데 김해 출신이고요. 합성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을 했었다. 만세운동도 조직을 했었고 조선어 연구회에 가입을 해서 한글의 연구 및 보급에 앞장을 섰고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가혹한 고문을 받고 이듬해 옥사하였다. 이 한글학자, 국어학자인 이윤재라는 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끔 나오는데 이름이 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국어학자로 활동했었던 인물이고요.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에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고요. 미국과 유럽을 여행한 다음에 서유 견문을 집필하는 사람은 유길준이죠. 이건 유길준. 국문연구소를 세우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건 국어학자 중에 대명사로 통하는 주시경 선생에 대한 설명이고요. 세계지리 교과서인 3인필지를 한글로 저술하였다. 이게 좀 특이한 사람인데 그 유경공원의 교사로도 활동을 했었던 헐버트가 하는 겁니다. 헐버트. 민족을 역사서술의 중심에 둔 독사신론을 발표하였다. 요거를 쓰신 분은 신채호,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이윤재 선생에 해당하는 걸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의 편령 계획 대강의 일부이고, 자, 여기 힌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이거의 총사령부를 창설을 했다.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이 임시정부 산하에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국광복군입니다. 한국광복군. 옳은 거 고를게요.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했죠. 실행을 못했지만. 이 대표적인 겁니다. 1번의 답이 바로 나와버리고, 쌍성보 대전제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는 거, 이거는 한국 독립군이라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청천이 이끌었었죠.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무장조직으로 결성이 되었다. 조선의용대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중국의용군과 연합을 해서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양세봉이 이끌었었던 조선혁명군에 대한 설명이고요. 간도참변 이후에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무장 투쟁을 했었던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42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 시기. 신문을 보니까 정읍에서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하자고 발언을 했대. 이거는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서로 통합을 하지 못하고 나뉘어 있을 때의 문제네요. 근데 또 단독정부 수립은 안 된다고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 같죠? 아직 대한민국은 탄생하지 않은 상태고 광복은 된 것 같지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승만의 발언이 있었고, 뒤에 보니까 미소공동위원회, 이거 미국이랑 소련이겠죠?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끼리만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뭔지 요거 한번 골라볼게요. 여수 순천 19 사건이 발생하는 거는 이미 이제 우리끼리 다 선거 끝내고 우리끼리 투표하고 그 뒤에 이거 반대하고 난 그 제주도에 있었던 4.3이 일어난 뒤에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가에 못 들어오고 이거의 뒤쪽에 들어와야 돼요. 아니죠. 여기에 뒤니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는 거 결국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돼가지고 유엔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이거의 뒤시기에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송진우, 김성수 등이 한국민주당을 창당하는 거는 이거보다도 전이에요. 바로 독립된 직후에, 광복된 직후에 하는 거고요. 여운형 등이 주도를 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다. 발족합니다. 발족을 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협상을 잘 끌어가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4번이 답이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운형이 이 광복이 되기 바로 직전에 만들어가지고 직후에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뒷시기로 넘어가는 일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2점짜리기는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3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광복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탄생하기 전에 그 약 3년간의 그 시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요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의견이 결렬이 됐는지를 과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43번. 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3점짜리죠. 가나다라 지방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맞게 연결된 거 고르는 건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다. 쭉쭉쭉쭉 하니까 구주가 되고 대하찬이라는 직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주 하면은 구주 오소경 생각나시죠? 이거는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신라가 통일했으니까 영토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땅을 행정구역을 개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나를 볼게요. 절도사를 폐지하고 모를 폐지하고 오도 양계를 정한다. 이거 고려시대 얘기네요. 각 도, 각 고을의 이름을 고쳤다. 드디어 완산을 다시 전주로, 계림을 경주로, 서북면을 평안도로 하고 쭉쭉쭉쭉 연길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과 도로 지금 나누고 있는 요 모습, 이거 조선시대 행정구역 모습이네요. 라를 볼게요. 전국을 23부의 행정구역으로 나눈다라고 나오는 거는 이 구한말 시기의 갑오개혁 때 일입니다. 갑오개혁. 이거는 조선시대 후반의 갑오개혁 때 일이고, 자, 그럼 맞게 연결된 거 골라줄게요.
가를 보니까 신문왕 제위 시기에 정비되었다. 이거 맞는 내용. 그러면 기억이 없는 거 지워버리면 되겠죠. 나 지방 장관으로 욕살과 철여근지를 둔 거는 고구려 얘기니까 고려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얘는 틀렸네요. 그럼 니은이 들어가는 거 지워버리면 속어법에 의해서 정답 자체는 아마 2번으로 찾으셨을 것 같아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다를 보니까 도에는 관찰사가 임명이 되어서 수령을 감독하였다. 조선시대 얘기예요. 요거 맞는 얘기고요.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한 게 아니라 갑오개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을은 아니에요. 정답 2번으로 속어로 찾아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4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에서 퇴각을 하고 한강 이북의 부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을 했다. 자, 유엔군과 국군이라고 나와서 유엔군이 서울에 이제 들어온 시점으로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거 한국전쟁이잖아요. 6.25 전쟁. 자, 요 뒤에 일어난 걸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우리 휴전하면서 그 뒤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방위조약 체결을 하죠. 이 전쟁이 마무리된 뒤에 나오는 일로 시기적으로는 1번이 지금 맞는 얘기예요.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이 유엔군을 포위하였다. 이거는 요거에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경찰이 반민족행위 조사특별위원회를 습격하였다. 반민특위라고 하는 거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민특위. 이승만 때 있었던 일이니까.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조정된 에체슨 라인이 발표가 되어서 6.25 전쟁이 터져요. 이거의 이전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거 실시하고 국회 만들고 거기서 대통령 뽑고 그리고 나서 전쟁 나는 거니까 이거 이전이죠. 이것도 시기가 이전이에요. 6.25 전쟁 이후, 요 전쟁 이후에 나온 걸로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45번. 다음 뉴스의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경기도 광주 대단지에서 주민들이 차량을 탈취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심 정비를 명목으로 10만 명의 주민들을 그냥 광주에 던져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을 썼죠. 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경부고속도로 개통되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도로 같은 거 엄청 기반시설 정비하죠. 맞는 얘기고요. OECD에 가입하는 거 김영삼 대통령 때에 원조물자를 가공한 삼백산업, 밀가루나 설탕이나 그 목화, 면화 사업 같은 거 하는 거는 우리 미국에게 원조물자를 받죠. 이승만 때 일이고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이 있었던 거 전두환 때 얘기고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 김대중 대통령 때 일입니다. 정답 1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46번. 가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학 교수들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4.19네요. 4.19 혁명. 명동성당에서 시민들이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한 거는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로 넘어가는 6.3 시위가 되겠죠? 아니네요. 군부 독재를 타도하려고 민주화 운동. 군부 독재는 아니죠. 그냥 이승만의 독재였죠. 이승만이 군인은 아니었으니까. 아니네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최고 성과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통령 직선제는 이 6월 항쟁의 결과로서 얻어낸 이 결과 수확물입니다. 자, 4번.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거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거 두 개는 다른 운동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하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정답으로 맞는 거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47번. 다음 조치를 시행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 조치가 나오는 거는 이 박정희 대통령 때잖아요. 박정희. 긴급 조치라는 문장에서 바로 이거를 뽑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옳은 거. 이 박정희 정부 시기로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가 되는 거는 이승만 때 일입니다. 이건 이승만.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거는 이승만 하야하고 나서 뒤에 일이죠. 내각 책임제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안공사가 설립되는 건 미군정 시기입니다.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이 되는 거 이승만 대통령 때 일이죠. 장기 독재에 저항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가 되는 게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일입니다. 47번에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48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일 분단 55년 만에 처음 정상회담을 가졌다. 우리가 처음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킨 거가 요 대통령 때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 원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상회담이 처음 진행이 된 거. 김대중 대통령 때죠. 이거 덕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이런 것도 합의했겠죠. 회담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교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평화통일 외교 정책에 관한 6.23 특별 성명을 발표하는 거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이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대해서 합의서를 채택하는 거 노태우 대통령 때 하는 일이고요.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해서 요 남북 정상선언에 서명을 하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일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 이것도 박정희 정부 때의 일이에요. 그래서 48번은 1번으로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49번 가나다라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금 특이한 선지가 나와서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강수 외교문서 작성에 능해서 청방입문표를 짓다. 맞는 얘기예요. 강수에 대한 설명 맞아요. 이건 맞고 외교담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확보하는 거 서희의 외교담판 외우셨을 건데 고려시대 때 이거 맞는 얘기. 이 예라는 사람은 누군지는 몰랐을 건데 일단 이건 맞는 설명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계의약조를 체결하는데 기여한 사람이고 고려 말기에 이제 무신 출신으로 나왔던 이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거 잠깐 보류할게요. 다른 게 확실하게 정답이거나 오답인 게 있으면 되겠죠. 4번 김홍집 보빙사 전권 대신으로 미국에 파견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홍집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의 수신사로 갔었던 사람이에요. 요거 틀렸네요. 4번. 그럼 얘는 맞는 얘기겠네요. 맞겠구나. 나머지 김규식.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죠. 김규식이 했었던 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혼자 생뚱맞게 연결이 되어 있는 김홍집 편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0번. 가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모둠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맡았던 석주 이상용의 생가인 임청각이랑 그의 독립운동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가가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 이거 지금 물어보는데 고창전투, 후삼국의 통일 과정, 봉정사 극락전이 있는 곳, 도산서원이 있는 곳 결정적인 힌트였네요. 안동입니다. 안동. 유네스코의 도시 안동이네요. 자,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를 파악한다. 이게 안동 아니고요. 여기 공주입니다. 충청도 공주. 강주룡이 고공시위를 전개한 이 을밀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노동시위 하는 거. 이거는 평양입니다. 평양의 을밀대.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 때 피난한 지역을 알아본다. 찾아본다. 여기에요. 노국공주하고 같이 피난을 했었던 요 지역이 바로 안동이 되겠습니다. 신립이 배수진을 치고 전투를 벌인 이 임진왜란 때 여기는 탕금대잖아요. 여긴 충주입니다. 충주. 김삼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해서 봉기한 곳. 일단은 모르셔도 되지만 경상북도, 경상남도 쪽 지역이에요. 지금의 뭐 청주 지역하고 저기 울산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김삼이의 난이 일어나는 곳. 일단 안동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확실하게 나오는 거는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지역에 대해서 중첩되는 역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어렵게 나오면 되게 난해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안동 지역은 자주 출제가 되는 지역이니까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시대별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50번 문제 풀었고요.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